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경영학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는 거고요. 주식회사 가맹의 2000X2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가맹의 2000X2년 기말재고 자산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매출액과 매출 애누리, 총 매입액과 매입 애누리, 기초 재고 원가와 2000X2년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한 자료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어떤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시면 되냐면 그 매출 원가요. 이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더하기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일단 매출 원가부터 구해야 될 듯한데요. 일단 이 자료 가지고 뭘 먼저 구하시냐면 순 매출액을 구하실 수 있고요. 순 매출액은 45,000원에서 5,000원을 차감한 4만원이 되죠.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이 20%가 되니까 이 매출 원가가 얼마란 이야기가 될까요? 32,000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 재고가 만원으로 주어져 있고 당기 순 매입액 요걸로 구하시면 되죠. 2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32,000원, 여기가 36,000원이니까 여기서 4,000원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가맹은 2000X2년 4월 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00X2년 결산일에 수정분계를 물어보고 있고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2000X2년 4월 1일에 선급 1년 보험료 12,000원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급보험료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전액 비용, 다시 이야기해서 보험료로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결산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잠깐 살펴볼 텐데 지금 2002년 4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한 달에 1,000원꼴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갔으니까 9개월치, 즉 9,000원. 9,000원은 보험료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3,000원은 선급 보험료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액 보험 처리됐으니까 12,000원이 보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면 선급 보험료 3,000원을 추가해 줘야 되고 보험료 3,000원을 감소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비용의 감소는 원래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기록하니까 비용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3,000원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는 선급보험료 3,000원, 대변에는 보험료 3,000원을 기록해 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2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3번 주식회사 가맹의 다음 자리에서 당기 총 수익은 단 당기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없다는 거고요. 어떤 의미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일단 기말 자본이 있을 거고 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당기 자본 증가액을 더해주면 돼요. 물론 자본이 감소했다면 그 당기 감소액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게 되면 다른 자본 거래는 없고요. 수익과 비용 사이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더해주는 거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기말 자본이 얼마고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 자료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기초 자산이 5,000원, 기초 부채가 2,800원이니까 기초 자본은 2,2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말 자산이 4,300원, 기말 부채가 2,300원이니까 기말 자본은 2,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가 2,000원이고요. 여기가 2,200원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00원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손실이 200원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총 비용이
7,000원이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총 수익은 6,800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주식회사 가맹은 2001년 초에 기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장치의 내용 연수는 4년, 잔존 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 누계획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에 다른 유형 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고요. 일단 감가상각 누계획을 지금 구하고 있는 문제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획은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지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기와 이 보기는 일단 틀린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 2000X1년 말 감가상각 누계획은 얼마고 2000X2년 말 감가상각 누계획은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먼저 2000X1년이요. 2000X1년은 얼마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거냐면, 지금 취득원가 10,000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1,000원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000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연수합계법인데 4년이니까 분모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가 남아있으니까 요게 3,600원이 되네요. 그래서 2000X1년도 감가상각비는 3,600원. 그 다음에 공간 여기 있으니까 2000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냐면 9,000원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2,700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이고요. 그럼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3,600원,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될 테니까 6,3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번 보기 보시면 2,250원, 2,5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3,600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기 보시면 2000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6,300원. 예, 맞네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5번 문제,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것은요, 포괄손익계산 항목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포괄손익계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1번 임차료, 2번 운송비, 3번 미수수익, 4번 배당, 5번 종업원 급여 들어가 있고 1번, 2번, 4번, 5번은 포괄손익계산 항목에 해당할 테니까 정답은 3번 미수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문제, 활동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활동원가 계산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제조간접비라는 게 발생할 거고요. 그 제조간접비를 활동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활동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옳은 것을 고려하고 있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면 제조간접비가 증가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는 활동원가 계산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보기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비례한다. 제조간접비는 활동원가 계산이니까 생산량의 조업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비례한다라고 보는 것이 활동원가 계산의 의미가 되니까 얘 역시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3번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1번 보기랑 관련돼 있죠.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한 것이 활동원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판매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판매관리비 역시 제조간접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관리비의 적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얘가 바로 활동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다음 7번 분기할 때 차변에 기록할 항목, 차변은 어떤 것들을 기록할까요? 자산의 증가, 부채와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하시고 보겠습니다. 매입 채무 감소라고 이야기하는 거, 매입 채무는 부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채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감소, 매출채권은 자산에 해당하니까
매출채권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고요. 3번 자본금 증가,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하니까 자본금 증가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4번 차입금 증가, 차입금 역시 부채에 해당하니까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4번도 대변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선급금 감소. 선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죠. 결국 자산의 감소니까 선급금 감소 역시 대변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대변에 기록하는 항목이 되고요. 따라서 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할당 표본 추출법, 2번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3번 체계적 표본 추출법, 4번 층화 표본 추출법, 5번 군지 표본 추출법 들어가 있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확률적 표본 추출에 해당하는 방법이고요. 이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죠. 따라서 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 및 마케팅 지원, 2번 개인 소유, 3번 이익 공유, 4번 재정 지원 및 조언, 5번 높은 인지도고요. 예, 정답은 3번 이익 공유가 되는데 왜 이익 공유가 되냐면 그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요. 가맹점이 있는데 그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실 실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공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가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거 가격은 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예, 준거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죠. 2번 스키밍 가격 전략은 신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인데 스키밍 가격 전략은 초기 고가 전략을 의미하고요. 뒤에 설명은 초기 저가 전략, 다시 이야기해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최저 수용 금액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다. 역시 옳은 설명. 4번 단수 가격 조정은 끝자리를 미세한 단위로 정하는 방식이다. 5번 유인 가격은 일부 제품에 대해 원가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부 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번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처리 과정은 노출, 이해, 주의, 기억 순으로 진행된다. 예, 얘가 바로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죠. 정보 처리 과정은 제일 첫 번째 노출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감지, 그 다음에 주의, 이해, 기억의 순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옳지 않은 설명. 2번 노출은 자극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이다. 2번 이해, 해석은 유입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4번 주의는 정보 처리 자원을 특정 자극에 집중하는 인지작용이다. 5번 기억은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나머진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12번 마케팅 스텝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프라이스, 2번 프로덕트, 3번 플레이스, 4번 피플, 5번 프로모션. 너무 간단한 문제죠. 12번 문제 정답 4번 피플은 4P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3번 서열적도로 측정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1번 교차 분석, 2번 스피어만 상관 분석, 3번 피어슨 상관 분석, 4번 편상관 분석, 5번 회귀 분석 들어가 있고요. 이거 그냥 확인하고 넘기셔도 돼요. 뭐 이런 걸 하나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2번 스피어만 상관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14번. 고객 특성 차원에서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성별, 2번 나이, 3번 교육 수준, 4번 가족 규모, 5번 라이프 스타일의 정답은 5번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은 심리 특성적 기준에 해당하는 시장 세분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5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베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 값은 이다.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 값은 1입니다. 2번 증권시장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지금 이 보기 보시면 증권시장선의 기울기가 베타라고 쓰고 있는데 증권시장선의 기울기는 베타가 아니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빼준 것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증권시장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2번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보시면 3번 개별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4번 베타값이 1보다 크면 공격적 자산, 1보다 작으면 방어적 자산이라 한다. 5번 개별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베타 값에 대한 정의 5번 맞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6번 주식회 가맹의 부채 비율이 200%일 때 법인세 절세 효과를 차감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9%, 자기 자본 비용이 12%이다. 주식회사 가맹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먼저 부채 비율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부채, 다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은 2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9%, 그런데 비율이 전체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12% 곱하기 전체 비율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이쪽이 6%, 여기가 4%가 되니까 10%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 A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먼저 체계적 위험부터 구해보면 되는데 지금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차가 12%이고 주식 A의 베타도가 1.2니까 체계적 위험을 반영한 주식 A의 표준 편차는 얼마란 이야기가 되냐면 12%가 된다는 건데, 요거 이제 주식 A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으로 계산할 거니까 0.12의 제곱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12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0.01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0.014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식 A의 표준 편차가 20%니까 주식 A의 총 위험은 0.2를 제곱한 0.0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 위험이 0.04고 체계적 위험이 0.0144라면 요 둘의 차이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0.0256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8번 주식회사 가맹의 2000X2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가맹의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면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당 공원 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냐면 고정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고정비가
총 고정비일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냐면 단위당 고정 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고정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고정 원가에다가 수량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냐면 매출액이 80만원,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구하시게 되면 총 판매 수량은 몇 개라는 얘기일까요? 80만원을 100원으로 나눠주면 8,000개가 팔렸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 총 고정비는 8,000 곱하기 단위당 고정비가 25가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20만원이 계산이 되겠죠. 결국 문제에서 요구되는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 20만원을 100원과 60원의 차이인 40, 그러니까 요 단위당 공원 이게 40원, 그 다음에 요게 20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만원을 40원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5,000개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9번 자본유산 기법 중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한다. 2번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3번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면 투자한다. 4번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5번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내부 수익률법은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 되니까 1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20번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두 자산 간 상관계수는, 이 상관계수는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로 인한 위험 감소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플러스 1이 아닌 이상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하게 되는데,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의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 다음에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